교수님에게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공부하면서 담배 펴도 되나요? 그러자 교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당연히 예끼 이놈! 공부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몸에 안 좋은 담배까지 피겠다는 거냐 하시면서 그 학생을 혼내셨습니다. 학생은 이번엔 다른 교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제가 담배를 피는데요. 담배 피는 시간에도 공부를 하면서 피는 건 어떨까요? 교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야, 담배 피는 시간까지 공부에 활용을 하다니. 자네 시간을 아껴 쓸 줄 아는구만. 크게 될 친구일세 라고요. 어떻게 생각해보느냐에 따라 답도 달라집니다. 공부하면서 담배 피기, 담배 피면서 공부하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 곡입니다. 치즈의 어떻게 생각해. 네, 치즈의 어떻게 생각해 오늘의 첫 곡으로 띄워드렸고요. 지금 여러분은 8월의 마지막 날이죠? 31일 목요일 점심 음악방송, 저 아나운서 권보경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하면서 담배 피는 건 일단 누가 생각해도 절대 안 되죠? 담배 피는 시간에 공부하는 건 어때요? 거의 시간을 초 단위로 쓰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프레이밍 효과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표현하는 방법을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레임이 달라짐에 따라 사람의 의사결정 또한 달라진다는 것을 가리켜 프레이밍 효과라고 부르는 거죠. 원래 프레이밍이라는 거는 사진 용어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피사체를 파인더에 적절히 배치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걸 뜻하는데요. 흔히 구도를 잡는다고 말하죠. 어떻게 사진 구도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진의 구성과 느낌이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판단을 내릴 때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프레임에 따라 상황을 이해하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을 프레이밍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한 상황은 인간이 얼마나 상황 논리에 매몰되어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요. 이 프레임이라는 것의 편향성을 강화시키는 게 바로 언론 매체인데요. 참 아이러니하죠. 언론이란 건 그 어느 것보다 투명하고 틀에서도 벗어나야 하는 건데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저, 그리고 이곳 또한 교내 언론 매체이기도 합니다. 시사, 교양, 예능, 다양한 컨텐츠들로 학우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저의 방송국 DKBS에서 2차 수습국원을 모집하는데요. 노래 한 곡과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네, 수습국원 모집을 하는 내용인데 얼핏 들으면 맛집 소개를 하는 듯한 아주 야무진 광고였네요. 그리고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캐피탈 시리즈의 Safe and Sound였습니다. Safe and Sound라는 말은 무사히, 탈없이 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개강한 지 일주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무탈하신가요? 괜찮게 적응 중이신가요? 제 주변엔 개강하자마자 장염에 걸린 사람도 있었고요. 감기에 심하게 걸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들 자기 나름대로 개강 신고식을 아주 톡톡히 치르는 중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개강이구나를 피부로 느낀 게 뭐냐면 날씨가 정말 선선해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름 아니었나요? 더워서 헥헥댔던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여름방학이 다 가긴 갔구나. 2학기 개강이 맞긴 맞구나 실감을 했습니다. 대나무 숲에 보니까 개강날 제보한 글인데 종강하고 싶다. 이 글에 저도 좋아요 한 표 누르고 왔습니다. 사람 마음은 다 같은가 봐요. 유독 그 글에 좋아요 개수가 많더라는 사실. 그래도 9월달을 여차저차해서 잘 버티신다면요. 대망의 연휴가 기다리고 있죠. 9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10월 첫째 주와 한글날까지 걸쳐있는 장장 10일의 연휴. 물론 그 연휴가 지나면 중간고사가 있겠지만요. 그래도 휴식이란 건 모두에게 즐거운 소식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샌드위치 연휴라서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공식 지정된다면 거의 가을방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길고 긴 10일의 휴식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저 시기에 10일을 쉬면서 가을방학이 되길 기원하면서. 가수 가을방학의 노래입니다. 가을, 겨울, 봄, 여름. 그리고 앞으로도 쉬는 날 많아지라고 기원하는 마음에서 최근 컴백한 소녀시대의 홀리데이 두 곡 듣고 올게요. 네, 가을방학의 가을, 겨울, 봄, 여름. 그리고 이어서 소녀시대의 홀리데이 듣고 오셨습니다. 특히 홀리데이에서는요, 홀리데이라는 가사가 한번 나올 때마다 연휴가 늘어나는 느낌이어서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네요. 이렇게 현대인들이 휴가나 방학, 그리고 연휴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일이나 학업이 힘들어서 그걸 피하고 싶은 심리 때문인 걸까요? 시대가 발전하고 현대가 될수록 사람들은 나의 행복을 더 추구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조금 힘들어도 그러려니 했다면 요즘에는 내가 힘든 꼴은 못 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참을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욜로족일지도 모르겠네요. 너는 인생을 단 한 번 산다는 뜻의 욜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건 마이웨이를 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죠. 점점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것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욜로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그 안에서 삶을 즐기고 나를 좀 더 풍요롭게 하는 것. 앞으로 더 각박해지는 세상을 살아갈 밑거름일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요. 대체 어때야 행복해지는 걸까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어떤 것을 얻으면 절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큰 걸 얻으려 하죠. 요즘 웃긴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어쨌든 모든 사람은 행복이란 걸 추구하면서 살기 마련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의 외모와 성격이 100이면 100, 다 다르듯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고 내 행복의 기준을 남들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은 클럽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일주일에 3번 이상 가지 않으면 엉덩이에 가시가 돋친다고 합니다. 클럽이 인생이자 그 사람의 행복인 셈이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밤마다 토익학원 야간반에 간다는 겁니다. 왜 가냐고 물어봤더니 해외에서 좋은 직장을 갖고 싶어서 그런다고 합니다. 갑자기 클러버는 불안해집니다. 친구는 밤마다 공부하는데 나도 클럽을 끊어야 되나? 하고요. 여기서부터 불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해외 취업을 했을 때 행복을 느끼는 친구고 나는 클럽을 갈 때 행복을 느낀다면 클럽을 다니는 게 맞는 건데 말이에요. 행복의 기준을 남들에게 맞추면 남들을 위해 살게 되는 게 아닐까요? 오늘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그래서 뭘 했을 때 내가 행복한지를요. 일단 저는요, 맛있는 걸 먹었을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맛집에 가서 시간을 보낸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지켜나가다 보면 내 인생 전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틀이 잡히지 않을까요? 행복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성복이 아니라 나라는 마네킹에 꼭 맞는 맞춤복이라는 거. 하고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곡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들으면서 행복해지자고요.